비행기에서 돈값을 못한 기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15년 경력 베테랑 승무원 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항공료에 이미 포함된 숨겨진 4가지 혜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실용적인 항공여행 팁을 더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승객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숨겨진 혜택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용품들입니다. 여러분도 비행기에서 귀가 아픈 헤드폰을 몇 시간 동안 끼고 계신 적 있으시죠? 목이 뻐근해서 잠을 못 자거나 기내가 너무 밝아서 눈을 감기 힘드셨던 경험 말입니다. 사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편의용품들은 대부분 가져가셔도 됩니다. 헤드폰, 아이마스크, 귀마개,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서는 담요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분들은 이걸 모르고 계세요. 제가 15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출장객 남성분이 8시간 야간 비행편에서 본인 헤드폰이 고장났는데도 계속 참고 계시더라고요. 영화도 못 보고 음악도 못 들으면서 내내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새 헤드폰을 드리면서 연결편에서도 쓰시라고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반납해야 하는 줄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분은 나중에 호텔에서도 사용하고 집에서도 비상용으로 쓴다고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단순히 몰라서 8시간을 불편하게 지내신 거였습니다. 헤드폰 외에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마스크나 귀마개는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가져가도 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제공하는 작은 어메니티 키트 같은 경우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본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약, 칫솔, 양말 같은 것들 말이죠. 담요의 경우는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일회용 담요라면 대부분 가져가셔도 되지만 재사용하는 담요는 기내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용품들을 요청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착륙 시간이나 식사 서비스가 바쁠 때는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셔서 더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숨겨진 혜택은 기내 의료용품 서비스입니다. 비행 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꺼워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3만 피트 상공에서 약국을 찾을 수도 없고 몇 시간을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모든 상업용 항공기에는 승객들을 위한 의료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통약, 멀미약, 소화제, 그리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용품들까지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12시간 비행 내내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계속 머리를 만지시고 얼굴을 찡그리시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물어봤더니 그제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시 진통제를 드렸더니 30분 만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나중에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6시간을 괜히 고생하신 거죠. 저희도 승객이 아프신 걸 알았으면 바로 도와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기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용품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레놀 같은 기본 진통제, 멀미약, 소화제, 밴드, 그리고 여성용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 의약품 수준의 도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시차 적응이나 기압 변화 때문에 컨디션 난조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기내 의료용품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승무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참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청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머리가 아픈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또는 꼭 기억해 주세요. 기내에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의료용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요청하시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혜택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 패키지입니다. 아이와 함께 비행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태블릿 배터리가 나가거나 아이가 지루해해서 울기 시작하면 온 기내가 다 신경 쓰이고 부모님은 죄송한 마음에 더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어린이 승객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 키트와 선물들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색칠 공부, 스티커, 작은 장난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별 간식까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여행하던 엄마였어요.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기류가 불안정해져서 안전벨트 착용 신호가 켜지면서 태블릿 사용이 금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게 없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엄마는 정말 당황하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어린이용 활동 키트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색칠 공부책, 크레용, 동물 스티커, 그리고 작은 퍼즐까지 들어있는 패키지였어요. 아이들이 그걸 받자마자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시간 남은 비행시간 내내 아이들은 그 키트로 조용히 놀더라고요. 나중에 그 엄마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어린이용 서비스는 보통 2세부터 12세까지 제공됩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구성이에요. 색칠 도구, 스티커북, 작은 장난감, 그리고 때로는 항공사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도 있습니다. 간식도 일반 승객용과는 다른 아이들 취향에 맞는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 둡니다. 요청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이가 지루해 하는데 혹시 어린이용 활동 키트나 간식이 있을까요? 또는 아이가 처음 비행이라 불안해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승무원들도 아이들이 편안해야 전체 기내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준비해서 필요할 때 바로 드릴 수 있거든요. 다음에 아이와 함께 비행하실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도 편안하고 다른 승객들도 모두 편한 비행이 됩니다. 네 번째 숨겨진 혜택은 음식과 음료의 무제한 리필 서비스입니다. 항공기 기내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이 정말 적죠. 특히 키가 크거나 평소 식사량이 많은 분들은 기내식 하나로는 전혀 배가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배가 고픈 채로 참고 계세요. 사실 항공사에서는 추가 서빙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여분으로 준비합니다. 보통 전체 승객 수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많이 준비해요. 하지만 이걸 아는 승객들은 정말 드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우는 키가 190cm 정도 되는 출장객이었어요. 기내식을 다 드시고도 명백히 배가 고픈 표정이셨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혹시 더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면서 그런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추가 기내식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배부르게 비행기 여행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착륙할 때까지 계속 왜 진작 몰랐을까 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몰라서 배고픈 채로 10시간을 보낼 뻔했던 거죠. 음료 리필은 더욱 자유롭습니다. 물, 주스, 커피, 차 등은 거의 제한 없이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탈수 예방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승객들이 승무원에게 부담을 줄까봐 추가로 요청하지 않으세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 쿠키, 과자 같은 것들도 여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식사 시간이 맞지 않는 승객들에게는 중간중간 간식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요청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메인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기내가 조용해졌을 때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배고파 하시는 승객을 보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다음 비행에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불한 항공료에는 이미 충분한 식사와 음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5번째로 중요한 점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무료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창피한 상황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남성 승객이 기내 베개를 자신의 기내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일회용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베개는 항공사 로고가 크게 새겨진 재사용 베개였거든요. 하강 준비를 할 때 베개 개수가 맞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 그 승객이 가져간 걸 알게 됐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몰랐다면서 정말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이 이해해 주셔서 베개를 돌려주셨지만 만약 하기 전에 간단히 물어보셨다면 이런 민망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물건은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는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안전카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기내 잡지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기내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재사용하는 베개나 담요, 특히 항공사 로고가 크게 새겨진 것들은 항공사 소유물이에요. 좌석에 비치된 구토봉투나 안전용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승객을 위해 준비된 거라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화장실에 있는 핸드크림이나 비누 같은 것들도 공용 물품이라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일회용 슬리퍼나 어메니티 키트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가져가도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하시는 분들이나 해외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라마다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무원들은 이런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6번째 핵심 요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완벽한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요청이라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바쁜 순간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서비스가 아예 없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한 항공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승객이 저녁 식사 서비스 한창 바쁠 때 추가 간식을 요청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100명 넘는 승객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리느라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변 드렸는데 그 승객분은 그 이후로 다시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같은 비행에서 다른 승객은 식사 서비스가 모두 끝나고 기내가 조용해진 후에 똑같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여러 종류의 간식을 가져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실 줄 몰랐다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승무원들이 가장 여유로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선 비행이 안정화된 순항 시간입니다. 이착륙 때는 안전 업무 때문에 다른 요청을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메인 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가 가장 좋습니다. 식사 서비스나 면세품 판매가 마무리되면 저희도 한숨 돌릴 수 있거든요.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정리 작업을 하거나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거나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 있을 때는 피해 주세요. 기류가 불안정할 때도 저희가 안전에 집중해야 하니까 다른 요청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 승객이 디너 서비스 러시 시간에 추가 음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은 바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언제쯤 다시 말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최소한의 서비스만 하거든요. 만약 타이밍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다시 말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표정과 몸짓도 관찰해 보세요. 여유로워 보이고 미소를 짓고 있다면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급하게 움직이거나 다른 승객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면 잠시 기다려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같은 요청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적절한 순간에 요청하시면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7번째 핵심 요소는 어떤 말과 태도로 요청하느냐가 모든 걸 바꾼다는 것입니다. 승무원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거나 무뚝뚝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는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비행편에서 정말 대조적인 두 승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객은 커피 리필을 요청하면서 커피 하나 더 줘 라고 명령조로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틀린 요청이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만 가져다 드렸죠. 같은 비행에서 두 번째 승객은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커피 리필 요청인데도 기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에게는 커피와 함께 쿠키도 함께 가져다 드렸고 나중에 다른 필요한 게 있는지도 챙겨 드렸어요. 가장 효과적인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 승무원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나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은 표현도 좋아요. 이런 말들은 승무원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끝에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나 고맙습니다를 붙여주세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좋는데 라는 식의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냐? 라는 식의 당연시하는 태도도 좋지 않아요. 승무원도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들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거든요.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게 말하면 잘 안 들리지만 너무 크게 말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정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타이밍과 함께 인사도 중요해요. 갑자기 요청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실례합니다, 나 죄송합니다로 주의를 끈 다음에 요청하세요. 마치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처럼요. 미소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웃음은 전달되거든요. 승무원이 도와주고 난 후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여주세요. 15년간 수많은 승객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정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승객들은 항상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람이라서 기분 좋게 해주는 승객에게는 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져요. 다음에 비행하실 때 기억해 주세요. 마법의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 되실 때 가능하다면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완전한 무료 비행 혜택 체크리스트와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들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다음 비행부터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혜택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편의용품들이었습니다. 일회용 헤드폰, 아이마스크, 귀마개, 그리고 어메니티 키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용품들의 비용은 이미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연결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기내 의료용품 서비스였습니다. 두통약, 멀미약, 소화제, 그리고 기본 응급처치 용품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머리가 아픈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시간을 혼자 참고 모두 가능해요. 메인 서비스가 끝난 후 혹시 여분의 간식이나 음료가 있다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들도 알려드렸어요. 항공사 로고가 새겨진 제사용 베개나 담요, 안전카드, 기내 잡지 같은 것들은 항공사 소유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간단히 물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메인 서비스가 끝나고 순항 중인 조용한 시간이 가장 좋아요. 승무원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을 때는 피하시고 여유로워 보일 때 요청하세요. 타이밍이 안 좋으면
언제쯤 다시 말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7번째는 마법의 단어들이었어요. 시간 되실 때, 가능하다면, 감사합니다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정중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이 승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다음 비행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여러분이 지불한 항공요인은 이미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다만 예의와 감사의 마음만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편안한 여행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저희의 일이에요. 다음 비행에서 이 팁들을 사용해 보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분명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비행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